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연 이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린 기물이 있었죠. 자, 이 화고입니다. 이 화고를 어제 보여드리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세척 후에 한번 영상을 다시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세척을 깨끗이 했습니다. 이렇게 세척을 깨끗이 하고 난 후에 이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깨진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 후에 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세척을 했는데 하고 싶은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빨리 찍어야겠다 생각해서 딱 하루 만에 바로 또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실은 원래는 철부를 예고를 했었지 않습니까? 철부를 해야 되는데 어제에 이어서 그냥 오늘은 이 관요 화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상태 보셨죠? 자, 어제 상태에서 자, 오늘 이 상태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제랑은 아주 달라 보이죠. 어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아주 천양지차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자, 제가 조금 밝게 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밝게 해서 보면 자, 자, 이렇습니다. 이제 가까이에서 근접해서 보면 이렇게 아직 석회가 아직 많이 묻어 있습니다. 석회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미지근한 물로 그냥 살살살살 벗기면 다 벗겨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실은 어제 미지근한 물로 매직 블럭을 가지고 살살 벗겼습니다. 1시간을 문질렀는데 그대로였습니다. 그냥 흙물만 좀 빠지고. 그래서 마치 떡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수세미는 아닙니다. 그냥 수세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거지 할 때 쓰는 그 녹색 그 수세미, 그 수세미를 가지고 문질렀습니다. 문지르다가 이게 처음엔 도자기의 표면에 어떤 상처를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세게 못 문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좀 바꿔 먹었죠. 이게 도자기지 않습니까? 이런 도자기가 고온에서 구워지는데 이게 수세미로 문질러서 기스가 나면 이 도자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세미를 가지고 뻑뻑 문질렀습니다. 좀 힘을 줘서 뻑뻑 문지르기도 하고 닦아내기도 하고 그랬더니 자 이렇게 모습을 좀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런데 안쪽으로는 여전히 한가득 석회 물질이 묻어 있습니다.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오늘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그러면 이 석회가루 있지 않습니까? 이 석회, 이렇게 떡진, 이렇게 석회가 남아있는 이 부분을 칼로 긁어보면 어떨까? 긁힐까? 아니면 벗겨질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가정에는 누구나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는 요 칼, 장미칼, 뭐든지 다 잘린다는 그 유명한 장미칼. 뭐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뭐 이 장미칼 대국민 사기다. 뭐 다 잘린다라고 하는데
뭐 잘리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무튼 이 장미칼을 준비해봤습니다. 장미칼로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싹싹싹싹. 그래서 이 석회가 벗겨지는지, 또 벗겨지고 나서 그 흔적은 어떻게 남는지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오늘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요거 위험용 절대 아닙니다. 자, 요거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되니까, 자, 일단 한번 긁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한번 잘라 볼까요? 이게 다 잘린다는데. 자, 뭐 이러시겠죠. 그 진짜인데 그걸 그렇게 하겠냐? 가짜니까 그러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이따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여기 이 부분에 그거를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장미칼이어서 또 도자기도 둥글고 해서 이게 잘 안 긁힙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긁겠습니다. 분진이 막 날리는데 보이실까요? 분진이? 분진이 이렇게 보인다는 건 다 긁힌다라는 이야기죠. 자, 과감히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제가 빡빡 많이 긁는 거 보셨지요? 자, 이쪽 칼 끝에 이렇게 하얗게 뭐 묻어납니다. 자, 석회가 칼로 문질렀을 때 긁힌다 라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마저 긁어야겠습니다. 자, 그랬으면 긁고 난 후에 도자기는 상처가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당연히 없어야겠죠. 도자기가 칼로 긁는다고 긁어지거나 수세미로 문지른다고 해서 도자기가 상처가 나면 도자기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뭐 아주 말랑말랑한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이제 옷 같은 것도, 연질옷 같은 경우는 칼로 긁으면 많이 긁어지고 뭐 이러지만, 도자기는 옷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하고 닦았더니 또 좀 깨끗하게 또 좀 닦입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에 자, 하얀 밥티처럼 보이시죠? 요거를 한번 긁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긁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긁으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도자기 표면에 손상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손상은 없다. 자, 뭐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만졌을 때의 그 질감. 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지난 시간에 90% 이상은, 90% 정도는 이거는 자꾸질한 거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빅렬, 금사철성 같은 경우가 한쪽으로 묻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깨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깨진 부분 가지고도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부분을 저는 어제 좀 오늘입니다. 오늘 좀 유심히 좀 잘 관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부분을 잘 유심히 좀 보시면, 자, 이쪽으로 금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여기에서 깨졌습니다. 여기에서 깨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요 위쪽으로 딱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요 위쪽으로 보면 있습니다. 이 위쪽에 뭐가 있냐면, 이 깨진 부분과 깨진 부분은 첫 시작점에서 이쪽으로 끝나는 이 지점에서 다시 금사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이렇게 가상의 선을 긋고 이 사이에 무슨 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보기 힘든데 이 6배짜리로 봤을 때 그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국은 무슨 자국인가를 또 놓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깨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를 놓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창 맞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 맞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굴이라든가 어떤 출토품 같은 경우는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이겁니다. 긴 쇠막대기, 그걸 좀 일명 창이라고 하죠. 쇠막대기를 바닥으로 이렇게 쿡쿡 찌릅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턱 하고 걸리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돌인지 도자기인지 이렇게 쿡쿡 찔러서 확인을 하는데, 자, 이 기물은 자, 요렇게 묻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의 상태로 있었고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창이 이 각도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 끝에 입술 부위에 맞습니다. 그래서 비껴가면서 창이 비껴가면서 이 입술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넌 그걸 어떻게 짐작을 하느냐? 원래 이제 창 맞은 자국은 딱 뭔가가 이렇게 찍힌 자국처럼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이런 데 맞았으면 아마 그렇게 찍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너무 좀 얇은 입술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맞고 빗나가면서 요 앞쪽으로 튕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창 맞은 자국점, 도자기가 어떤 다른 도자기와 부딪혀서 깨지게 되면 이런 식의 자, 이쪽에서 이런 식의 어떤 그러한 절단면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파이거나 깨지거나 조각나거나 떨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이쪽은 뒤에서 와서 친 겁니다. 뒤에서 와서 쳐서 깨졌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자, 뒤쪽이 깊게 패였습니다. 뒤쪽이. 보통 이쪽에서 맞았으면 얇은 부위가 많이 깨져야 되는데 뒤쪽이 많이 깨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부분이 많이 깨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쪽으로 가면서 포를 떠지듯이 이렇게 탁 비껴나가면서 떠져서 앞쪽은 좀 얇게 깨진 조각이 있다. 그리고 이 기물은 정말 유약이 두꺼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는 게, 자, 유약 두께가 상당히 두툼합니다. 그러면 앞뒤로 유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쪽 유약도 입술 구연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매우 얇다. 매우 유약은 두껍다라는 겁니다. 유약이 육안으로만 봐도 1mm 정도는 됩니다. 1mm. 이쪽 뒤쪽 유약이
구연부에서. 그러니 굉장히 두꺼운 거죠. 앞뒤로 발라져 있을 텐데. 그렇죠? 밑은 굽은 아마 철을 발랐을 거라고 이제 예상은 해봅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내부는 어떻느냐. 자,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부를 보시면 내부가 자, 전부 다 금사철선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저 안쪽까지도 전부 다 정확하게 금사철선이 전부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쪽 굽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굽 모양 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양으로 굴곡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통 이 금사는 철선을 뚫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지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겁니다. 전체가 다 금사철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아직 덜 무르익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죠. 전체가 다 균일하게 같은 금사와 같은 철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금사가 지금 점점 생기고 있고 금사 쪽으로 때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상당히 좋아 보이고 넌 정말 땅속에서 온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별로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근데 단순히 이 화면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기물을 보았을 때, 그리고 손으로 만졌을 때 이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파신 분은 좀 검증을 좀 하시고 파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대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기물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도자기를 하면서 100%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기물들을 사거나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물을 구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기물들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기물을 솔직히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출토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정말로 딱 출토품이다, 너 땅에서 나왔지 라고 대놓고 이렇게 도자기 표면에 묻혀져 있는, 그리고 석회가 범벅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물들을 찾아보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물이 이제 우연치 않게 올라와서 그 기물을 제가 구입을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기물이라면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좋은 기물을 하나 얻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기물을 놓고 보고 있으면 정말 빙절이 속에서 올라오는 게 어떤 건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칼로 긁었지 않습니까? 칼로 긁었을 때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고, 또 눈으로 보고 있어도 철선은 진하게 드러나 있어서 별로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금사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서서히 이제 밖으로 점점 배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맛에 이렇게 중국 도자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유약이 떨어져 나가고 이 만져지는 느낌이라든가 두드렸을 때 이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옥과 같습니다. 옥의 질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리고 도자기를 만졌을 때 매우 차갑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지를 않는다라는 거지요. 도자기가 차갑지 않고 약간 따뜻한 느낌, 그 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어떤 그러한 감촉, 그 다음에 유면 전체에서 은은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그 보광, 그 다음에 이 연두빛 이 자태,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색이랑은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좀 더 화면에는 진하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좀 더 연합니다. 너무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참 마음에 쏙 들어오는 화보입니다.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점이 또 생겼습니다. 이 기물을 한참 보다가, 자, 여기는, 자, 구연부 쪽에 여기가 깨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걸 쭉 돌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이거는 그럼 깨진 자리가 아니냐? 자, 이건 테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야, 이게 테토면 왜 이런 빛이 나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옷 같습니다.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루페로 봤을 때 이것은 한 덩어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덩어리였는지. 근데 이게 유약이 굉장히 두껍게 시유가 돼서 유약적 느낌이고, 참. 근데 이 부분은 유약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유약이 안 발라져 있으면 이 부분이 노태처럼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노태가 아닙니다. 마치 장유가 발라진 것처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빛에 비추었을 때 약간 빛이, 자, 이쪽에서도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이 느껴지실까요? 네. 이게 깨진 거라든가 아니면 아예 안 발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일단 투명 유약이 발리긴 발렸는데 이 관요의 어떤 그런 유약이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만 살짝, 아니면 덜 발라졌든지 아니면 이게 고온에서 소송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깨진 자리가 좀 다르다는 거. 자, 요런 부분은 좀 풀어야 될 문제인 것은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원래는 철불이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철불이 아니라 요런 관요 화구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꽤 늦었습니다. 1시 12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즐겨봐 주시고 그래도 응원해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인사가 좀 늦은 것 같은데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박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꼭 철불 보여드리겠습니다.